봉수 씨, 잠깐만요.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같이 있어요. 그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명순 씨와 이 밤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내 손등에 입김을 불며 살며시 손가락을 덮어왔을 때 그 사람 손등의 온기가 내 안 깊은 곳에서 굳어있던 어떤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흐 황혼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이명순입니다. 63살, 경기도 시흥 은계동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1층은 미용실과 제 살림집, 2층은 새 놓았고 3층 옥탑방에는 요즘 새로 들어온 남자분이 살고 있죠. 남편은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고 하반신 마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의 몸이 아니라 모든 걸 내가 대신해야 했어요. 처음엔 살뜰히 돌봤어요. 기저귀도 관장도 머리 감기는 것도. 하지만 3년쯤 지나니 마음부터 무너졌죠. 욕창이 터지고 밤새 신음하고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건 아픔이 줄어서가 아니라 말도 하기 싫어진 거였어요. 그가 말이 없어질수록 나도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좀 드셔봐요. 말은 했지만 이미 정해진 대답은 없었죠. 그리고 1년 전 어느 새벽에 조용히 숨이 멎었습니다. 의외로 눈물은 금세 말랐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솔직히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침대.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가시지 않더군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났어요. 손님이 와도 반갑지 않고 머리를 감겨줄 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전엔 내 손길로 사람들이 기분 좋아졌는데 이젠 그저 기계적으로 감기고 자르고 눈도 안 마주친 채 보냈죠. 하루 종일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오히려 시간이 멈추는 기분이었어요. 문득문득 내가 지금 살아는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감 정리하고 조용히 1층 문을 닫으면 그제야 진짜 밤이 시작됐죠. 옥탑방 위층에 누가 새 들어왔다고 들었을 땐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방 하나, 또 다른 인생일 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밤 10시쯤이었나 편의점 봉지를 들고 그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더군요. 모자 깊게 눌러쓰고 얼굴은 그을렸고 뭔가 무너져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날은 그냥 지나쳤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소주 2병이 든 비닐봉지가 그의 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미용실 앞을 지날 때 마침 나와 마주쳤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죠. 봉수 씨, 머리 너무 자랐네요. 그는 당황한 듯 웃었어요. 바빠서요. 거짓말인 거 알았죠. 그 얼굴엔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너무 오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잠깐이면 돼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미용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수건을 물에 적시며 물었죠. 언제 감으셨어요, 머리?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품을 낸 손이 그의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내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건 오래간만에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두피엔 약간의 기름기도 있었지만 그 속엔 무너지지 않은 온기가 남아있었어요. 거울 앞에 앉힌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구겨져 있었지만 정리를 마치고 나니 그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이제 사람 같네요. 무심히 한 말인데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무슨 소리예요, 세입자인데.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고 그날 밤 미용실 의자에 나 혼자 앉아 그의 빈자리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끝이 그 사람의 머리를 감겨줄 때 느껴진 미묘하게 따뜻한 그 체온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의 어깨, 조금 굽은 등이 내 손을 따라 움직이던 숨결까지도
그게 며칠째 내 머리 한쪽에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소주 한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을까요? 며칠 후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마트 봉지를 들고 올라가는 길목에서 우리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머리는 괜찮으셨어요? 내가 물었죠. 네, 아주요. 고맙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묘하게 반가운지. 누군가 내 손길을 고맙다고 말해주는 일이 얼마만이었던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에서 사는 사람끼리 눈을 마주치는 빈도가 잦아졌고 인사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죠. 계단에서 엇갈릴 때면 그는 늘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편의점 봉지, 가끔은 컵라면, 김밥. 어느 저녁엔 내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라면이 제일 만만하죠.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 섞인 씁쓸함이 어쩐지 남일 같지 않았어요. 라면보다는 김밥이 나아요. 편의점에 참치마요 아직 팔던가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나는 참치마요 2줄을 사서 미용실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나흘쯤 지나서 밤 10시쯤이었나 미용실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나에게 그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한 캔 드세요? 나는 맥주캔을 살짝 들어 보이며 웃었죠. 가끔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섰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나는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바람 덜 들어오는데. 그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맥주 한 캔씩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좋은 밤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밤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요.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은 오늘은 안 힘드셨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 점심은 드셨죠? 하며 걱정도 했죠. 그 작은 말들 안에서 내 마음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도 늦은 밤이었습니다. 미용실 정리를 끝내고 의자에 잠시 기대 앉았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나가보니 그가 작은 캔맥주 하나를 들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명순 씨 이거 드릴까요? 맥주 하나를 내밀며 눈을 피하듯 건네던 그의 손이 괜히 아련하게 보였어요. 같이 드세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미용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늦은 밤 바람이 살짝 불어 수건을 턱 밑으로 바짝 감싸고 있었죠.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지셨어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맥주 거품이 입가를 지나갈 무렵에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해지긴 했는데요. 가끔 너무 익숙한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된다는 거. 전 이상하게 집이 너무 조용하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가게 접던 날.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굴 다시 만나거나, 다시 웃거나, 다시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 역시 몇 년을 사람 손길 없이 살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요. 내가 말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누가 내 손을 잡을 일도 밤에 말 걸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렸죠. 그는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가끔은요. 그냥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했죠.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누가 같이 숨 쉬고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살짝 내 손등에 닿았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실수인 듯 아닌 듯한 가볍고 묘한 접촉이었죠. 나는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맥주를 들고 있던 손에 작은 떨림이 일었고 그 떨림이 내 목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명순 씨, 그가 부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그 안에 수많은 머뭇거림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 잠깐만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죠. 나는 말없이 미용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잔 2개와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두부조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이러다 감기 걸려요. 안으로 들어오죠. 오늘은 그냥 같이 있어요. 그날 밤 미용실 안에서 맥주 잔을 나누던 그 순간 이후로 우리 사이엔 확실히 어떤 공기가 생겼습니다. 아직 이름도 봉수 씨라 부르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다르게 나를 바라보았고 내 마음은 말없이 그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먼저 다가가거나 손을 더 오래 붙잡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엔 분명히 이전엔 없던 감정의 잔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며칠은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그가 퇴근하고 들어올 무렵이면 나는 괜히 1층 문을 잠시 열어두었고 그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하면 괜히 뺨이 따끈해지곤 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다녀? 전화하면 자꾸 안 받고 미용실에도 없고. 아니야, 그냥 요즘 손님이 없어서 일찍 닫았어. 그 집 이상한 사람 새 들어왔다며? 옥탑에.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거울이 멈췄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아저씨야. 괜찮아. 조심해 엄마. 요즘 별일 다 있잖아. 아들의 말은 걱정해서 나온 거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무겁게 걸렸어요. 그날부터 나는 괜히 밖에 나가는 걸 망설이게 됐고 그와 마주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용실 손님 중 단골인 60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명순 씨, 옥탑방에 남자 들어왔다며? 혼자 산다던데. 네, 그냥 조용한 분이에요. 그 집 사람 보는 눈은 여전하네. 허허. 남편도 조용한 사람이었잖아. 그 웃음 속엔 알 수 없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날 밤 봉수 씨가 미용실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돌아갔고 나는 유리문 안쪽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괜히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그가 출근길에 마주쳤을 때 나는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어제 잠깐 인사드리러 왔는데 어제는 머리가 아파서 좀 누웠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 조금 슬픈 기운이 어렸지만 그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다시 작은 거리가 생겼습니다. 문 앞에 놓인 맥주 한 캔, 따뜻한 김밥 한 줄도 더는 서로를 향하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이 오면 나는 괜히 불을 일찍 껐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숨죽여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괜히 흔들렸나? 내 나이에 이런 일이 말이 되나?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질수록 더 외롭죠. 그 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내보려 해도 그 사람이 남긴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작은 비닐봉지가 미용실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컵라면 2개와 편의점 김밥 하나. 봉지에 적힌 메모. 추워요. 따뜻하게 드세요. 나는 그 봉지를 안고 작게 울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그만큼 마음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째 봉수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했고 그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죠.
그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뭔가 계속 갈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밤마다 미용실 안이 더 쓸쓸해졌고 손에 남은 체온도 이제는 가물가물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다 괜히 핸드폰 알람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가 미용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는 듯 했지만 나는 그 시선을 느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말을 걸었죠. 봉수 씨, 저녁은 드셨어요? 그는 살짝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네, 대충 라면 끓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따뜻한 국물은 드셔야죠. 라면 말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미용실 안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된장국에 두부전을 내왔고 그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국물을 삼키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좀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누가 불편한 건 아닐까 해서.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실은 저도 좀 겁이 났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묻어두었던 내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 자식들 말, 심지어 제 자신까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바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그제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묘한 슬픔과 다짐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요, 명순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 사람답게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감정,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저 명순 씨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제야 마음속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벽은 세상이 만든 것도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쌓은 것도 많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봉수 씨, 네, 그날 이후로 미용실이 좀 덜 외로웠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엔 그동안 나누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죠. 그럼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국물 말고 소주 한 잔 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맥주도 안주도 없이 그냥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 그게 오히려 따뜻했어요. 한참 후 그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따뜻했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문 앞에서, 그 다음엔 마당,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서로의 공간을 조금씩 오가게 되었죠. 아침에 그가 출근 준비를 하면 나는 문틈 사이로 작은 도시락을 내주곤 했습니다. 찬밥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데우세요. 그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해먹는 김에요. 남아서 버릴 바엔 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도시락통을 다시 돌려줄 때마다 내 안에 이상한 뿌듯함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엔 그가 반찬통 하나를 들고 미용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거 제육볶음이에요. 고기 써는 데서 얻은 좋은 부위가 있어서요. 아, 네, 고맙습니다. 뺨이 약간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제육볶음을 데워서 밥 2공기와 함께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1층의 거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같이 드실래요? 그는 말없이 앉았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밥상을 나눴습니다. 젓가락이 서로 엇갈릴 때 그의 손등이 살짝 내 손끝을 스쳤습니다. 내 손이 움찔하자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심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접촉이 이상하게 마음속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반찬들이 놓였고 그는 밥을 뜨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 말이 나를 웃게 했습니다. 나도요. 나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설거지를 함께 하다 보면 그는 일부러 손을 헛디뎌 제 손에 닿곤 했고 나는 그런 실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리는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우산을 하나만 쓰고 걸었는데 그가 내 어깨에 살짝 팔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그냥 그대로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천천히 걷는 일이 왜 이리 오랜만인가 싶었어요. 우산 더 큰 거 하나 사야겠네요. 아니요, 이게 더 따뜻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우산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마루에 나란히 누워 드라마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극이었는데 배우가 누군가의 손을 살며시 잡는 장면이 나오자 우리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긴장이 살짝 방 안을 스쳤고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쿠션 하나가 있었지만 그 쿠션은 곧 천천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겠는 감정들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를 때 나는 문을 여는 타이밍을 잰 적도 있었고 그는 내가 마당에 나갈 때쯤 괜히 우유를 사러 가는 척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 잊고 있었던 기대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거실 창가 유리에 물방울이 맺히고 방 안엔 따뜻한 전기주전자 소리만 들렸죠. 오늘은 오래 안 가요. 비. 그가 말하며 커튼을 당겼습니다. 나는 그날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부조림에 감자볶음, 된장찌개엔 호박을 얇게 썰어 넣었고 그가 좋아하던 반건조 오징어채도 구워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눈빛이 오늘 일 많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절 앞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나는 찬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실 때 손등에 핏줄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눈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공기엔 작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봉수 씨.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 손은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며칠 전 식탁 위에서 스친 그 손끝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나는 천천히 그 손을 끌어당겼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침실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숨소리만 오가는 공간. 그가 먼저 다가와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 작은 다음에 내 온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결이 목선에 닿고 그의 손이 조심스레 허리로 내려올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났습니다. 굳어있던 감정의 껍질이 그의 손길을 따라 천천히 풀리는 기분. 그는 망설이듯 손끝으로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그는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나는 아주 오래간만에 숨을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교차하던 그 밤. 나는 다시 여름밤의 창문처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 뒤로 스며들었고 내 피부 위에 남은 온기는 서서히 나를 채웠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는 순간 오랜 기억들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내 안에서 잊혀졌던 감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떨림, 천천히 번지는 열기,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피부가 말해주었어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새벽녘 그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창밖엔 빗소리가 아주 작게 남아 있었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 밥 먹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가 내 감정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가 밥을 차리면 그는 조용히 그릇을 내오고 설거지를 끝낸 뒤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다 잠이 들곤 했어요. 어느 날은 그가 나보다 먼저 부엌에 들어서 감자를 깎고 있더군요. 명순 씨, 반찬 조금 도와드릴게요. 나는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다 말없이 고무 장갑을 껴주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행복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그가 옆에서 숨 고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가 떠나는 꿈. 현관 앞에 가방을 들고 서 있고 나는 자꾸만 왜요? 라고 묻는데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닫는 그런 꿈이었죠. 깨어났을 때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숨이 놓였죠. 며칠 뒤 그가 식사 중 말했습니다. 명순 씨, 사실 며칠 전에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큰딸이요. 요즘 왜 연락이 없냐며 혼자 사는 거 아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내 속에서 뭔가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다시 등 돌리게 하진 않을까? 다음 날 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수 씨, 네, 우리 그냥 이대로 오래 가요. 이름도 부르지 말고 서로 가볍게 그러면 어때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순 씨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내가 뭔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잠시 후 조용히 내 손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건 밖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해서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요,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누군가를 걱정하는 게 행복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순 씨, 우리 그냥 식구처럼 살지 말고요. 진짜 가족이 될까요?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말 혼인신고 하자는 거예요? 네. 이제는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그날 내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주민센터에 갔고 조용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창구 앞에서 그가 펜을 들고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조용히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이 이제 내 사람의 등이라는 게 참 따뜻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벼운 비가 흩날리듯 내렸고
나는 우산도 없이 그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진짜 식구예요, 우리.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어디 못 가요? 내가 다 잡아둘 거예요. 지금 우리는 2층 작은 방을 꾸며서 살고 있어요. 침실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작은 주방. 그 공간을 우리만의 온기로 채워가고 있어요. 가끔은 봉수 씨가 정육점 일을 쉬는 날 내 미용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머리 감겨주는 법도 배웠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제법 밝게 해요. 나는 그걸 보며 마음 한켠이 찡해질 때가 많아요. 가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그땐 그냥 외로운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요? 이젠 매일이 고맙죠? 그 말에 나는 이불 안에서 살며시 미소 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당신의 기억 속에도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따뜻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처음엔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함께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견뎌주던 누군가가요. 누군가의 손끝이 당신의 손등을 스친 순간 오래 잊고 지내던 감정이 살짝 깨어난 적은 없으셨나요? 그 사람과 나눈 조용한 눈빛, 문득 스쳐간 어깨, 함께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이 그저 그날로만 남아있진 않으셨는지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야기 하나쯤은 피어나지 않으셨나요? 작은 떨림, 조용한 웃음, 혹은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후회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황혼, 당신의 밤, 그리고 그 속에 깃든 그 사람을 우리는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황혼을 함께 밝혀드릴게요.